날씨가 부쩍 쌀쌀해지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실감나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뜸했던 모임과 약속도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들 정말 다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 약속을 잡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가기 싫은 모임이 생기곤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쫙 빠지고 왜 나갔을까 후회만 남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꼭 피해야 할 모임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모임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운 자리인지 아니면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는 모임인지를 함께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모임 첫 번째. 비교와 과시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춘미 씨는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일주일을 알아누웠습니다. 반가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으로 모임에 참석했지만 막상 모임이 시작되자 춘미 씨의 기대와는 달리 불편한 상황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 지순 씨가 대뜸 말을 꺼냅니다. 아직도 손자 돌보느라 고생 중이야? 우리 나이에 애 보는 것도 힘든데 자식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용돈은 많이 주고 손주들 봐달라는 거지? 처음에는 농담처럼 받아들이려 했지만 계속 이어지는 조롱 섞인 질문에 춘미 씨는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슬슬 불편해하는 눈치였지만 말을 꺼낸 지순 씨는 여전히 혼자 재밌다는 듯이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춘미 씨에게 은근히 허세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나는 매주 골프 가는데 춘미 너도 이런 데 좀 다녀야지.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말이야. 춘미 씨는 순간 민망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 굳어버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속상했던 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그저 수다 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깎아내리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춘미 씨는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리에 나갔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찜찜함이 남았죠. 그날 이후 춘미 씨는 기운이 가라앉고 며칠을 알아놓을 만큼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상대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로 불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사생활을 별것 아닌 듯 말하며 상대방이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든 경험이 있나요? 모임이 끝난 뒤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나갔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라고 답하셨다면 그 모임이 정말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려거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말이 있죠. 이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자리보다는 나를 아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지키고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일 테니까요. 얼마 전 환갑을 맞은 영재 씨는 그날의 일이라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픈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는데 거울 속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눈 두덩이에 멍이 들고 얼굴은 부어 있어 마치 경기를 마친 복싱 선수의 얼굴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입을 벌리자 앞니 4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순간 영재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젯밤 오랜만에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신나게 떠들던 기억까지는 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선 화장실에서 나오자 잔뜩 뿔이 난 얼굴로 앉아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신 환갑이 넘어서 제정신이에요?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나이가 몇 살인데 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술을 마셔요? 그렇습니다. 영재 씨는 어젯밤 옛날 직장 동료들을 만나 술자리가 시작되자 나이도 잊은 채 옛날의 술버릇 그대로 부어라 마셔라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서로의 나이와 건강을 생각해서 반주 정도만 즐기면 좋을 텐데 젊은 시절로 돌아간 양 너무 마셔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들 취한 상태에서 헤어졌고 영재 씨는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 눈두덩이에 멍이 들고 앞니까지 다 부러진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모임 두 번째. 바로 술이 주인공인 모임입니다. 나이를 떠나 술은 종종 여러 문제의 시작이 되곤 하죠. 평소엔 멀쩡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절제를 잃고 본의 아니게 몸과 마음의 큰 대가를 치르게 되기 마련입니다. 영재 씨의 경우도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렘으로 모임에 나갔지만 과음한 끝에 계단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술이 들어가니 반가운 마음은 잠시였고 결국 부주의한 행동이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깨어난 영재 씨는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얼굴에는 멍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괜한 자존심 때문에 옛날 주량처럼 무리하게 술을 마신 탓이죠. 이렇듯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즐거움보다 오히려 문제를 남기고 몸과 마음에 더 큰 피로만 쌓이게 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수록 술보다는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생각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60대 이후는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까지 잘 챙겨야 하는 시기인데요. 과도한 술자리는 피하고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선에서 적당히 즐기는 것이 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절제된 모임 속에서 느끼는 여유가 진정한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아직도 친구 때문에, 오래된 인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무리한 술자리 모임에 나가신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임이 정말 나에게 필요할까? 만약 모임이 친구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리라면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지 모릅니다. 굳이 스트레스 받고 돈과 시간을 쓰면서까지 술자리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을 나누는 자리가 아닌 서로의 안부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모임이야말로 은퇴 후 더 소중하게 챙겨야 할 시간들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즐길 수 없는 모임이라면 차라리 나를 위한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릅니다.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모임 세 번째. 불평과 부정으로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입니다. 정희 씨에게는 2달에 한 번 나가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때 같은 동네에 살며 아이들을 같은 학교에 보내면서 친해진 사이로 30년 넘게 이어져 온 오랜 인연들인데요. 오랜 시간 쌓인 정 덕분에 서로의 기쁜 일, 힘든 일도 나누며 살아왔기에 정희 씨는 모임이 늘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정희 씨는 이 모임에서 자꾸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자 씨 때문이었는데요. 그날도 영자 씨는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내려놓듯 한숨을 푹 내쉬며 앉았습니다. 인사를 건네려던 친구들이 채 말을 떼기도 전에 영자 씨는 늘 그렇듯 한숨을 내쉬며 단골 레퍼토리인 시어머니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나 오늘 아침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네. 빨리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아침부터 반찬 타박인 거야. 나이가 90이 넘은 양반이 아직도 밥상에 앉기만 하면 잡을 거 있나 찾아보신다니까. 아침엔 반찬이 싱겁다고 난리, 저녁엔 국이 짜다고 타박. 그뿐인 줄 알아? 내가 장 봐와서 차려놓으면 이건 옛날 맛이 아니야 그러면서 손도 안 대고 한숨만 푹푹 쉬어. 내가 무슨 흑백 요리사야. 이 나이에 시어머니 입맛 맞추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다. 안성재 셰프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친구들은 여러 번 들어 익숙해진 이야기였지만 예의상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영자 씨의 이야기는 점점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요즘은 더 심해. 내가 해다 놓으면 무슨 시어머니가 음식 평가단이라도 된 듯이 이거 저거 하며 평가가 끝이 없다고.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었더니 왜 이리 느끼하냐 하질 않나. 깍두기 담갔더니 너무 짜다 해서 새로 담가야 하고. 그게 다 돈 아니냐고. 으이구 내 등골만 휘어지지. 말을 하면 할수록 영자 씨는 열을 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살짝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이 많이 변하셔서 그러신가 봐. 그냥 그러려니 하자. 하지만 영자 씨는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불평을 이어갔죠. 그냥 그러려니 하기엔 내가 너무 억울해. 끼니 때마다 오늘 또 무슨 소리 들으려나 하고 눈치 봐야 한다니까. 저녁마다 식탁에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한마디씩 거들고 나면 난 너무 화가 나서 밤에 잠도 안 온다니까. 영자 씨의 불평이 계속 이어지자 친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화에 끼어들기도 어려웠죠. 그렇게 모임이 끝날 때까지 영자 씨의 이야기로 가득 차서 누구 하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을 틈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시어머니 얘기만 듣다가 끝났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지친다. 맞아. 매번 듣는 얘기인데도 한숨이 절로 나온다니까. 모두들 영자 씨의 끝없는 불평에 이미 지쳐버린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영자 씨처럼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이야기만 폭포처럼 쏟아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의 이야기는 중요치 않고 오로지 본인의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되고 모임이 끝나고 결국 집에 돌아가는 길은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썩은 사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썩은 사과가 옆에 멀쩡한 사과까지 상하게 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친구나 지인이 한 명쯤은 있을 것입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더 무거워지거나 에너지를 너무 쓰게 해서 진을 빼놓는 사람들 말인데요. 혹시 나도 누군가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에너지 뱀파이어는 아닌지, 내 말만 하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순간은 없었는지,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보다는 내가 말할 순간만 포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결국 에너지 뱀파이어가 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고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나와 서로의 에너지를 아끼고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관계,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노후의 진정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모임 4번째.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돈 잡아먹는 모임입니다. 혹시 홍보관, 떴다방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이전에 뉴스에서 종종 들리던 이 말이 요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한 사기 일당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해서 무려 2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60대 이상 여성들만 모아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하고 단돈 4만 원짜리 영양제를 98만 원에 팔며 피해자들의 지갑을 털어갔습니다. 여기 옥자씨도 이들의 수법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적적하게 혼자 집에 있지 말고 한번 나가보라는 동네 친구의 권유로 시작된 이 모임은 어느새 옥자 씨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내 한 빌딩 지하에서 열린 모임에서는 무료로 노래 공연을 해주고 매일 나가면 계란 한 판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년에 자식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곳에서는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며 친자식처럼 챙기고 다정하게 자신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자 씨는 외로움도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옥자 씨에게 건강에 좋다며 고가의 건강보조식품과 의료기기를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이미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짜리 물건을 척척 사다 보니 옥자 씨도 이 사람들이 내 건강을 생각해 주는데 한 번쯤은 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려고 나갔던 모임은 어느새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지출로 이어졌고 처음에는 몇십만 원짜리였던 물건이 이제는 몇백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방문해 방 한쪽에 쌓인 물건들을 보고 놀라 추궁하기 전까지 옥자 씨는 그저 이 모임이 자신에게 주는 관심과 정으로 인한 소비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떴다방 사기는 무료 공연이나 조그만 경품으로 노인들을 끌어들인 후 외로움을 이용해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수법을 씁니다. 계란 한 판, 식용유 한 병에 노후에 모아둔 자금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쓰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지갑을 가볍게 하고 돈을 잡아먹는 모임을 피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채우겠다는 마음이나 타인의 권유에 휩쓸려 불필요한 지출과 투자에 노출되는 순간 평생 모아온 소중한 노후 자금이 순식간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땀과 노력이 담긴 재정은 그저 돈이 아니라 안정된 미래와 평화로운 삶의 밑거름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모임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불필요한 소비나 강요가 아닌 따뜻한 위로와 소통을 남겨주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갑을 가볍게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부추기는 모임은 은퇴 후 소중한 자산을 갉아먹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우리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들과 필요한 곳에만 시간과 재정을 쓰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모임은 나를 위로하고 지탱해 주지만 지갑을 가볍게 하는 모임은 내 삶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모임 5번째. 배려와 양보를 모르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동창 모임, 직장 동료 모임,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에 나가다 보면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품격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모임을 유지하려면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식사 메뉴를 고르고 회비를 관리하는 등 여러 수고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역할은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이 도맡아 하지만 배려와 양보를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인해 이러한 수고가 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자신의 스케줄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도 안 되고 이날도 안 되고 하며 남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되는 날만 던져두고 맞추려면 너네들이 맞춰라 하는 무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함께 식사할 때 음식 메뉴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식단과 메뉴를 고를 때는 귀찮은 듯이 관여하지도 않다가 모임날이 되어서 남이 고른 메뉴를 별로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입맛과는 맞지 않다고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단과 메뉴를 추천한 사람의 노고는 뒤로 한 채 자신의 호불호만을 이야기하며 한순간의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막말을 내뱉거나 타인의 외모와 생활 방식을 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직도 그 스타일이야?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라며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의 대화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전에 상사였던 사람이 여전히 상사인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권위에 기대어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며 남 위에 서려는 태도는 모임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동호회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와 소통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자기 사업을 홍보하거나 물건을 팔기 위해 참석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대화의 대부분을 본인의 영업과 홍보에 할애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점점 모임의 이유를 잃게 됩니다. 품격 있는 모임은 단순히 외적인 치장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모임에서 이기적이고 배려 없는 행동이 반복된다면 굳이 그 자리에 나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품위 없는 사람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나를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훨씬 값진 시기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삶을 풍요롭게 해줄 사람들과의 만남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속한 모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 모임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모임인지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나 자신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내가 품격 있는 태도로 상대를 대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품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소중한 자리입니다. 소수일지라도 배려하며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모임이 진정한 품격이 있는 모임일 것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꼭 피해야 할 모임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에는 진정한 행복과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모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째, 비교와 과시로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모임은 나가지 마세요. 둘째, 술이 주인공이 되는 모임은 피하세요. 셋째, 불평과 부정으로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모임은 멀리하세요. 넷째, 지갑을 가볍게 만드는 돈 잡아먹는 모임은 끊으세요. 다섯째, 배려와 양보를 모르는 품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을 피하세요. 이 5가지 유형을 듣고 나서 내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 중에 떠오르는 모임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를 과감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모임에나 이런 사람은 다 있지 하고 무심히 넘긴다면 어느 순간 내 소중한 삶이 모임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곁에 오래 남을 사람은 많지 않기에 외로움을 느끼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찾게 되지만 은퇴 이후에는 모임도 더욱 가려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모임이라면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내가 속한 모임이 진정으로 내 삶에 의미 있는 만남인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하루하루를 응원합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잘들 라디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잘들 라디오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